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 봅시다. 매우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다뤄보면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었는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두 개죠. 그 근이 뭐 실근이든 허근이든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근과 애초에 2차 방정식의 이 계수들의 관계입니다. 자, 중학교 때 다뤘듯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라고 중학교 때도 다뤘었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두근의 차이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외우셔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 합차를 구할 때는 우리 차이 한번 볼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그죠? 4알파 베타라고 하는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 있었지. 자, 이 공식에서 우리 합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차이도 구할 수 있는 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주로 더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차이를 구할 때. 자, 증명들은 우리 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는데, 자, 근해 공식 지금 써본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실제로 자, 이렇게 더해 본 거예요. 좀 간단히 표현해 주면, 자, 2a분의 마이너스 b에 하나는 플러스에 2a분의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죠? 또 다른 하나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가 아니라 이번엔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죠? 얘네 두 개를 더해보는 거지. 더해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죠? 사라지면서 정리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엔 곱하기도 한번 해보는 거지. 두 근을 곱해 봤을 때는 그죠? 이렇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정리해주면 a분의 c가 되더라까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 증명 방법은 간단했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두 근을 실제로 더하거나 곱해서 증명을 하는 거고, 차이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 차이는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자, 이러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다음과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지 않아도 합과 곱과 차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합은요 마이너스에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자, 곱은요 그냥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고, 자, 차이를 구할 때는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구한 합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죠? 4분의 9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얘니까 곱해주면 플러스 10이 되나요? 그죠? 자, 따라서 통분해 주시면 4분의 49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양변에 루트 씌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시면은, 우리 루트 a 제곱이랑 절대값 a는 같잖아. 그죠? 그래서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적어주면요 2분의 7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뭐 절대값을 붙여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 범위에서의 차이야. 그러니까 2랑 7의 차이다. 2랑 7의 차이. 그러면 7 빼기 2를 해야지 2 빼기 7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양수 범위에서 정의가 되는 게 차이기 때문에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뺄 수도 있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절대값을 붙여준 것 뿐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세 번째 개념을 하면서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2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a고 x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때 여기에 쓸 수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뭡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되면서 x는 알파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에서 x는 베타 이렇게 두 근이 나왔던 거지. 자,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미리 주어졌다면 이 2차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a가 1이라면요. 그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잖아.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a가 1이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되겠지? 이 식이요. 자,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x 빼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이 x 앞에 마이너스 해주시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것이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자, 두 근이 1과 3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봐라. 그럼 인수분해 되었을 때 x 빼기 1, x 빼기 3 자, 이런 식의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자, fx는 x제곱에 전개했을 때야 마이너스 합 x에 더하기 곱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개 더해보면 4죠? 4x에 2개 곱해보면 3이다 라고도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식을 전개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 심지어는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해본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할 때 얘가 인수분해 되면서 x 빼기 얘가 만약에 방정식이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두 근이 들어가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요 자리랑 요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두 근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면요.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그죠? 요 자리에 하나의 근, 요 자리에 또 다른 근을 적어준 다음에 전개를 함으로써 자, 무리수 범위로 확장해서 인수분해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나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이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 아까 두 근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었죠?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의 근, 자, 또 다른 근.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이 만약에 풀리지 않으면 그죠? 알파 자체가 무리수가 돼버리지. 베타도 당연히 무리수고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근의 형태를 보니까 하나는 이 가운데가 플러스고 하나는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만약에 이 루트 안의 판별식이 9였어. 그럼 이런 식으로 풀리면서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돼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풀리지 않고 무리수 자체로 남아있을 때는 얘는 유리수인데 얘는 무리수죠. 얘는 유리수인데 얘는 무리수죠. 반드시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가 켤레근의 성질입니다. 자, 허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수일 때도 근해 공식을 사용해보면
뭐 당연히 이 m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죠? m이 음수일 때 허수를 갖죠. 판별식이. 자, 다음과 같이 알파 베타가 설정이 되는데 그죠? 허수 부분의 구호가 다른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자, 이 앞에 유리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 붙은 이유는 만약에 A가 무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식 자체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꼴이 깨져버리는 거지. 이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그래서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이 각각 붙은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자, 그죠? A, B, C가 유리수일 때 그죠? 뒷부분이 무리수면 켤레근을 갖고요. 이 뒷부분이 허수면 마찬가지로 뭐를 갖는다? 그죠?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또 다른 근은 반드시 켤레근 1 빼기 루트 3일 수밖에 없는 거고 A, B, C가 실수일 때요. 한 근이 2 빼기 알파면 I면 반드시 또 다른 근은 2 더하기 I라고 하는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되셨나요? 자, 개념원리 익히기 충분히 풀어보시고 자, 우리 필수예제 9번으로 가봅니다. 자, 9번으로 가기 전에 자, 우리 고1 때 했던 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였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a, b의 합이고요. 밑줄 친 부분이 제곱해서 더한 거고 a, b가 곱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한 묶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합과 곱이 주어졌어. 합이랑 곱이 주어지면 그죠? 제곱합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셋 중에 두 개를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은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식도 보면요. 합이죠. 합. 얘는 세제곱합이죠. 세제곱합. 얘는 곱이죠. 얘는 합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도 한 세트가 되는 거야. 합과 곱을 알려주면 세제곱합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와 더불어서 a-b의 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2ab고 a-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빼기 b가 되는데 자, 이때는 차, 제곱합, 곱 이게 한 세트가 된다라는 얘기지.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다. 차, 얘는 제곱, 합이 아니라 차죠. 곱, 이 세 개도 그죠? 한 세트가 되는 거야. 심지어는 이 두 개가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과 차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이죠. 합과 차의 관계식 더하기 4ab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합을 조건으로 내걸고 차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이 구조 중요하니까 됐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 근이 나옵니다. 다음을 구하십시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일단 합이랑 이게 합이죠? 자, 합이랑 곱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제곱합도 구할 수 있고 세제곱합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심지어는 이렇게 차이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지금 뭐를 물어봤어? 차를 물어봤지? 차를 물어봤으니까 다 아까 썼던 요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합과 곱에. 두 번째 문제 세제곱합 구한 거죠? 우리 요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요거 합을 알고 곱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3번 문제 얘를 전개해 보시면은 이제 곱이랑 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얘를 통분해 보면요. 통분해 보면 정리해서 곱, 합만 알면은 이제 대입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 체계를 여러분들 잘만 알아두시면은 자, 식을 정리해서 합과 곱 혹은 차와 곱을 이용해서 제곱합, 세제곱합을 마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체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필수예제 10번으로 가죠.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두근이 마이너스 4랑 1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식.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까? 자, 끊어보면은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이므로 두 근의 합과 여기서 볼까요? 두 근의 합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a고 두 근의 곱이 b잖아. 그죠? 그걸 이용해서 a와 자, b를 찾아준 거고 그 a와 b를 각각 요 밑에 두 번째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에 실제로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2죠? 여기다 쓸게. 2x 제곱. 그죠? 더하기 마이너스 6x,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십시오. 자,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3이 되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 사용해 볼까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과 자, 곱을 써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그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다음과 같대요. 다음과 같을 때 A, B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볼게. 이렇게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그 두 근을 더해본 거야. 더해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분의 2를 해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이 a를 대입합니다. 알파 베타 대신에 이 b를 대입을 해요.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야.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를 집어넣고 얘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식을 연립해서 a랑 b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율이 2랑 3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k를 모두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 자, 두 근이 뭐 2랑 3일 수도 있고 4랑 6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분수꼴일 수도 있는 거죠. 뭐 3분의 2, 뭐 1,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2대 3 비율을 만족시킨다 이기 때문에 그냥 비율 유지해서 두 근을 2알파랑 3알파라고 둡시다. 알파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소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2알파, 3알파라고 한 것이고 자,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두 근의 합 개수가 1이니까 얘가 합이고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써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좀만 정리를 해보면 자, 5알파는 k 빼기 1이고 알파는 5분의 k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얘를 알파 대신에 이 알파에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죠?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자, 두 개의 해가 나온다라는 얘기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근각의 관계로 식 두 개 세워주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다. 그러니까 한 근을 그냥 지정해서 알파라고 둔다면 두 근의 차이가 그죠? 간격이 2이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둔다면
차이가 두 칸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또 다른 근을 알파 플러스 2라고 들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1번 문제 마찬가지로 합과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쓴 거고요. 자, 모르는 게 지금 알파, 베타 두 개고, 자, 식도 지금 1번, 2번 두 개죠? 결국에는 1번, 2번을 어떻게 해주면 연립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는 1번식을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한 뒤에 이 알파 대신에 자, 얘를 대입한 후에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하나가 나와 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자, 일단 1번 문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자,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써줍시다. 합과 곱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1번과 2번을 풀 거야. 자, 1번부터 가보죠. 자, 볼까요? 선생님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최고차의 개수가 2야. 두 근이 다음과 같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요. 그래야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되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자, 2에 x-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x가 되고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때 우리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알파 얘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통분한 뒤에 자, 통분한 거고요. 곱과 합을 이용해서 자, 구해준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자, 곱 대신에 이 2를 집어넣어서 또 구해준 거죠. 2분의 1이라고. 자, 그 다음에 전개만 해주시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똑같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더 쉽죠?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이야. 이 합자리에 얘네 두 개를 더해.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이 두 개를 곱한 걸 이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실제로 더해봤고 곱해봤죠. 그죠? 자, 더해보시면은 이 제곱합만 구하면 되는 거죠? 제곱합을 구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자, 전개했을 때는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일단 전개를 한 거고, 자, 얘가 문제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그죠?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니까 얘도 제곱합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제곱합은 어떻게 구했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에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라고 하는 식으로 구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과 곱만 구해준 걸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요, 합과 곱이요. 자,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나 허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자, 우리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 자리에 근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 그죠? 그래서 실제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시면요. 근의 공식으로 구해주신 다음에 이 자리에 두 근을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2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꺼내주시고, 그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근, x 빼기 근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 근의 공식으로 구해준 거죠. 근의 공식으로 구해주신 다음에 자, 대입만 해주는 문제니까 한번 쉬운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문제. 자,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보십시오. 자, 일단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봅시다. 알파랑 베타. 일단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기 때문에 이 알파를 실제로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요.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F0. 여기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된다면 이 자리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얘가 뭐라면? 알파라면 혹은 베타라면, 얘가 베타라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실제로요 x 대신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 또는 얘가 나오게 되죠.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집어넣어봐.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f에 5 곱하기 5분의 알파 더하기 7 빼기 7이 되면서 f의 알파가 되면서 f알파는 0이다 라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게 구했죠. 두 근을 구했고, 두 근의 합을 구해보십시오가 문제죠. 두 근을 더해봅시다. 자, 더해보면은 우리 아까 구했던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6만 대입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되시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한 문제 더 남았네요. 하나만 더 풀고 끝낼게. 자, 켤레근 문제인데 뭐 쉬운 거니까 빨리 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고 한 근이 3 빼기 2일 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죠?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3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에는 마이너스 합을 집어넣으면 되고, 요 자리에는 두 근의 곱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두 근을 더해서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a 대신에 곱해서 b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네요. 2번도 마찬가지죠. 자, 실수 a, b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켤레근은 1 빼기 2i가 됩니다. 아셨죠? 같은 방법으로 a 대신에 마이너스 합, b 대신에 곱을 구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진짜 끝났네요. 여기까지 할게요.